자, 2024년 9월 정보보안기사 필기죠. 필기 기출문제 뿌리고, 이 기출문제는 여기 네이버에 저희 카페에 있는데, 카페에 어딨냐면 보안기사 기출풀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올려준 후기를 기반으로 필기나 실기나 복원이 된 거고요. 그리고 해당 카페에는 이제 관련 자료도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관련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기출풀이도 들어가 있고, 또 보면 관련 동영상도 있습니다. 뭐 TCP 래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읽기 전용 파일,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바이러스의 생성과 제거 방법, 이거는 아마 글인 것 같은데, 그죠? 실제 어떻게 했는지 이 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보죠. 자,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1번 문제죠.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거는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유저 모드와 두 번째 이제 커널 모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아닌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그 모놀리틱 컴퓨터라고 해서 커널 모드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유저 모드에서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쓰다가 내가 어떤 기계를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하드웨어를. 그럴 때 인터럽트라는 걸 호출하면 이 커널 모드로 어떤 작업을 의뢰하게 되고, 커널 모드가 실제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의 호출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스템 콜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안기사 필기에 한 두 번 나오고 실기에 시스템 콜이라는 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단어들은 여기 보기에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계정 설정을 변경한 후 로그아웃 했는데 다시 로그인하니까 없어졌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설정을 어디에서 하냐?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배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리눅스 표준 쉘의 배시 쉘에 대해서 설정을 넣었다 하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리눅스의 설정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etc 디렉토리에 있는 설정,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 사용자 계정별 디렉토리별로 있는 데의 설정. 그래서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설정은 해당 사용자에 대한 설정이고, etc 밑에 있는 설정은 모든 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공통 설정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기본 설정은 프로파일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에 환경 변수나 설정을 하면 그게 적용이 되겠죠. 단지 여기는 배시니까 .배시지 프로파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쉘에는 콘쉘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얘는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프로파일에다가 설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가보죠.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음과 같은 게 업로드가 됐대요. 업로드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코드를 좀 대충 봐도 요 앞에 꺽쇠 물음표 PHP,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서버에서 돌아가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즉 서버에서 돌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 반대되는 게 클라이언트 사이드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의 대표적인 예가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거고,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의 대표적인 예가 PHP나 JSP나 ASP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성 코드를 업로드해서, 그죠? 얘를 실행시켜서 서버를 장악하는 공격이고, 우리가 이거를 웹셀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웹셀. 자, 그래서 요거는 실기에도 나왔습니다. 단답형으로. 그리고 커맨드 인젝션이라는 거는 입력값으로 운영체제 명령어, OS 명령어를 실행해서 OS 명령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고, 코드 인젝션이라는 거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는 EVA라는 그 함수를 써서, 동적 함수를 써서 파라미터로 코딩을 주면 서버에서 그 코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코드 삽입, 즉 코드 인젝션. 이 코드 인젝션도 중요합니다. 웹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 삽입이 되는 거고. 자, 리눅스의 디폴트 권한. 즉, 이 말은 내가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만들었을 때 그게 어떤 권한을 갖냐.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건 명령은 umask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은 0022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은 666에서 빼고 디렉토리는 777에서 뺀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권한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 디폴트 권한이 002니까 666에 0022. 그러면 이걸 빼면 644가 되는 거고, 6 하나만 이걸 열어보면 421이니까 6이면 4하고 2 두 개 더하면 6이죠. 그러면 4자리가 리드, 2자리가 라이트, 1자리가 execute, 실행 권한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한이 만들어지고, 디렉토리는 왜 777에서 빼냐? 디렉토리는 실행 권한이 있어야지만 해당 디렉토리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렉토리 우리가 보통 cd 이런 거 쓰는데, 이 점과 점점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X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777에서 빼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에서도 유메스크와 관련된 게 잘못된 권한 취약점, 뭐 보안 약점이 있습니다. 이 유메스크 설정에 세션의 타임아웃, 리눅스에 들어갔는데 뭐 몇 분 동안 안 쓰면 다시 패스워드 물어보는 거, 그 환경 변수는 TMOut입니다. 타임아웃이 아니라. TMOut이고, 우리가 보통 세션의 타임아웃의 권고사항이 몇 분이냐면 10분입니다. 10분. 그래서 TMOut하고 이렇게 초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버퍼 오버플로우. 자, 버퍼 오버플로우는 이제 의미가 있는 문제죠. 자, 일단 답부터 봐볼게요. strcpy와 strcmp는 보안의 안전한 함수가 아니라 취약한 함수죠. 그래서 길이를 검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rcpy 그러면 a, b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2차원 배열이어야 되는데 B에 있는 내용을 A로 카피하죠. 근데 A의 공간이 10개고 B의 공간이 12개면 이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함수 말고 strncpy를 쓰면 왜 끝에다가 최대 10개 자릿수를 줄 수 있다 이거죠. 크기를.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지 않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ASLR. 이거는 그 프로세스가 실행을 할 때 메모리의 주소가 할당이 되는데, 그 메모리의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randomize VA space로 설정을 하는데, 0은 고정 주소 할당하라는 거고, 1은 스택에 대해서만 동적 주소 할당하라는 거고, 2는 스택과 힙 둘 다 동적 주소를 할당 받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스택 가드, 이건 OS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실행 파일 생성 시 SDL, 이 SDL이 그 Security Developer Language 뭐 그런 겁니다. 라이브러리, 랭귀지가 아니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주얼 C 같은 언어에서 개발을 할 때 SDL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에 취약한 함수를 써서 개발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실행 파일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뒤로 가서 find 명령에서 setNewID, 실행 시에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권한, 즉 4000번대의 권한을 할당하는 거죠. 그걸 찾겠대요. 그럼 find/perlim, 이게 권한으로 찾는 거고, find/-name은 이름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perlim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4755, 지금 755는 중요하지 않아요. 4000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setNewID는 4000, setGID 2000, 스티키비트, 그냥 공유 폴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1000번 이렇게 권한 주고, 또 find 명령에서 find/-mtime, 변경 시간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AC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NAC는 에이전트 방식은 네트워크 취약점을 식별하고, 에이전트 리스 방식은 호스트 취약점을 식별한다. 에이전트 방식이라는 건 보안 프로그램을 깔면 여기 하단에 실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에이전트 방식이 훨씬 더 기능이 많고, 에이전트 리스 방식은 이런 걸 설치하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서 탐지하고 대응하는 솔루션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방식은 호스트 취약점을 식별하고, 에이전트 리스는 네트워크 취약점을 식별한다. 이 말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NAC이라는 보안 솔루션은 보안 기사에서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엔드포인트.
이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PC를 지키는 거.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NAC도 있고 ED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보안은 NAC 아니면 EDR이에요. 이 EDR은 마치 백신과 좀 비슷한데, PC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행위 로그를 수집해서 이상 행위를 차단하는 겁니다. EDR은. 자, 이제 뒤로 가서, 자, 무선랜에서 가짜 AP로 사용자들이 연결하게 했다. 이 공격이 뭐냐? 이블 트윈입니다. 이블 트윈은 어때? 그래서 쌍둥이죠, 쌍둥이. 무슨 말이냐면, 가짜 AP가 있으면, 공유기가 있으면, 노트북을 가지고 연결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이때 갈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면, 연결시킨 다음에 웹사이트로 날아갈 때 갈취한다거나, 그런 걸 이블 트윈 어택이라고 하고, 와이파이 K-렉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냥 와이파이에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WPA2 2를 사용하면 무선랜에서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해킹을 한번 당했어요. 취약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WPA3를 쓰자. 그 취약점이 K-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와이파이의 취약점인 거고, 피싱은 메일로 오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메일 보내는 거고, 파밍은 따따따.naver.com 쳤는데 이상한 IP가 와서 이상한 사이트에 연결되는 거.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와 정보 침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보안 체계가 뭐냐? 그게 이제 ISAC. 이거는 이제 실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인포메이션 쉐어링 애널리시스 센터, 공동 대응 센터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단계를 정의한 거는 사이버 킬체인인 거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써서 보안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SIEM인 거고요. 그 다음에 CTI는 위협관리 인텔리전스 서비스다. 위협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딱 이 네 개 다 구분돼야 돼요. 이거 실기에 충분히 나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거는 사실 제9회 정보보안 기사 그때부터 나온 건데, 모든 관심사는 매크로 바이러스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오피스와 같은 문서에다가 매크로를 넣어서, 그러니까 오피스 안에서 매크로 생성을 하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죠? MS 워드에서 랭귀지 툴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넣는 거죠.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열면 실행되게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매크로 바이러스는 운영체제와 관련이 없이 실행될 수가 있고,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매크로 명령을 사용해서 바이너리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텍스트예요. 텍스트 형태로 실행을 하고, 요런 매크로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이것도 기출이죠. 그게 CDR이에요. CDR의 앞에 C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말이 좀 어렵게 나와요. 유해한 컨텐츠를 무해하게 만드는 보안 솔루션이 뭐냐? 그 CDR 얘기하는 겁니다. CDR. 자, 리눅스 로그를 6개월 단위로 순환 저장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그 파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저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엎어 쓴다 이겁니다. 그럼 그 6개월에 대한 거를 어떻게 설정하냐? 여기 6이라고 써 있죠? 로테이트. 이거는 이제 옵션인 거죠. 그럼 로그 파일을 돌려가면서 이제 백업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13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이거 실기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자, 다음 보안 도구는 뭐냐? 자, IDS로 공격자의 침입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 스노트죠. 네, 스노트. 이건 뭐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입 탐지 프로그램, 스노트인 거고, 네세스나 엠맵, 취약점 분석 도구죠. 무결성 검사 도구는, 보안 기사에서 하나만 알면 돼요. 그게 트리바이즈. 무결성 검사 도구. 네, 이 툴의 특징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쭉 가서 포맷 스트링 공격.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찍을 때 보통은 이제 %d는 정수를 나타내요. 그죠? %d가 여기 써 있네. 그죠? 이건 정수를 나타내고, 이 뜻이구나. %d 정수. 잘못된 게 아니네요. 그죠? 정수가 나타내고, 문자열은 %s, 16진수는 %x.
그 다음에 정수형 포인트의 절반만 인식한다라고 있는데 그게 퍼센트 하프 H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1번 같은데요.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말은 포맷 스트링 공격은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1번은 메모리를 열람할 수 있고, 이것도 기출입니다. 메모리를 변조할 수도 있고, 악성 코드인 셀 코드를 삽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셀 코드라고 부르냐? 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 남의 컴퓨터에 지금 명령 프롬프트처럼 이런 프롬프트가 나온다라고 해서 셀 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계어로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변조와 셀 코드 삽입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죠. 그러면 메모리를 변조할 때 어떤 걸 쓰냐면 %H다. %HN을 사용합니다. 그럼 %N과 %HN은 뭐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출력한 바이트 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써봤더니 정말 메모리가 바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포맷 스트링 공격. 보통 C 언어에서 많이 일어나는 형태의 공격입니다.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리스트릭트 어노니머스 키를 1로 설정한 이유로 올바른 것은, 그것은 이제 널 세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널 세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거 모르고 특정 포트만 부르기만 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건 윈도우가 되는 기능인데,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하단에 네트워크를 누르면 회사 내부의 직장 동료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게 널 세션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널 세션을 차단할 때 1로 설정한다 이거죠. 자, 뒤로 가보면 사이버 킬체인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정찰, 무기, 뭐 전달, 익스플로잇이라는 말은 뭐예요?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취약한 걸 공격한 걸 다 익스플로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명령, 그죠? 원격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동 개시.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공격자가 DNS를 공격해서 가짜 사이트로, 즉 18번 문제와 아까 파밍 나왔던 거 똑같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보면 뒤에 문제에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파밍.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보면 전 문제가 후 문제의 답을 가르쳐 줍니다. 잘 보면. 자, 그리고 보안 관리자가 시스템 보안 기능의 점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tc 밑에 passwd 파일은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 패스워드는 섀도우 파일이 있다. 그러므로 무결성 검사를 할 때 passwd 파일은 제외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무결성 검사는 모두 하는 거죠. 그래서 트립와이즈라는 도구를 써서 전체 파일을 무결성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엑스퍼로그는 FTP 서버의 로그 파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날짜가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IP 주소, 그 다음 254라는 건 전송한 바이트, 그 다음에 관련 파일, 바이너리, O는 업로드, 그리고 맨 끝에 C는 성공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하면은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이 끝난 거죠.